여러분 가끔은요, 가장 현대적인 문제의 해답이 아주 오래된 곳에서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과연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논어에 담긴 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통찰을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요즘 세상 참 복잡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얽혀 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보통 어디서 찾을까요? 뭐 새로운 자기계발서나 유행하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거요? 근데 놀랍게도 그 힌트가 최신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고대 철학의 한 구절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 해답은 바로 효라는 어찌 보면 아주 익숙한 개념 속에 있습니다. 효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통찰을 통해서 이 효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효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께 잘하는 것, 딱 이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효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 모든 선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백행지본.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효라는 게 그냥 여러 좋은 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는 효를 실천하면서 배우는 마음이 다른 모든 덕,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본 거죠. 모든 선함의 뿌리인 셈입니다. 이렇게 근본이 탄탄한 덕은요, 굳이 외부에서 저 사람 착하다라고 증명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선함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준 예가 바로 공자의 제자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가 하는 칭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동생 정말 착해 이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에이 가족이니까 좋게 말하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자건의 효행은 너무나 진실되고 꾸밈이 없어서 가장 사적인 관계인 가족의 칭찬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아 저건 진짜다 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덕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순수한 덕이 만약 부패하고 위험한 현실 세계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즉 효가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한 청년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여기 이현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독하시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그 강한 효심 하나가 이 청년을 아주 위험하고 영웅적인 여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보시면 그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죠. 아버지를 살릴 약초를 구하겠다는 맹세로 시작해서 탐욕스러운 관리에게 맞서야 했고요. 결국 친구와 함께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호랑이의 습격을 받게 되죠. 이 모든 시련이 오직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호랑이를 피해 간신히 깊은 동굴 속으로 피신하는데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간 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대의 제단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효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니 이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떠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백행지번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이 순간, 이 청년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요, 단순히 이현 개인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 거죠. 자, 이현은 약초와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의 순수한 효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요, 억눌려 있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로 뭉쳐서 그 부패한 관리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죠. 결국 아버지 한 사람을 위했던 이현의 개인적인 효가 마을 전체를 구하는 강력한 사회적인 힘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효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500년 묵은 지혜와 이 청년의 이야기,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효가 모든 선의 뿌리다라는 고대의 원칙은 현대적으로 보면 개인의 진실성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진정한 덕은 스스로 드러난다는 가르침은 꾸밈없는 인격이야말로 증명 없이도 신뢰를 얻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효의 강력한 힘은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봤듯이 단순한 가족 윤리처럼 보였던 효가 사실은 나를 바로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열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아주 작은 효의 마음이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연의 이야기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 거대한 힘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